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꿈의 상징 의미 중에 이제 인물이나 동물, 식물, 사물로 상징화되고 있는데, 이 동물화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그 뱀 꿈의 실현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화, 우리가 이제 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물로 될 적에 그 꿈속의 동물은 바로 이 자아가 분장 출현한 것이다. 즉 꿈속의 동물이 바로 자기 자신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꿈속에 자기 자신이 바로 분장 출현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떤 꿈을 꿨느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이다. 그럼 이때의 용이라는 게 바로 자아가 분장 출현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사가 났네. 이렇게 될 수 있죠. 용이 여의주고 승천하니까 이런 꿈을 수험생이 꿨다면은 보나마나 합격이요. 회사원이 꿨다면은 뭐 승진하든지 아주 잘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용하면은 우리가 부귀, 영화, 권세의 상징이니까, 또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여의지를 물고 승천하니까 아주 좋겠죠. 또 이런 태몽으로 태어나도 역시 한 세상 부귀 영화 누리고 떵떵거리다가 가는 태몽표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난 용이 바로 자신이 이렇게 대타로 분장 출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습니까? 요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이 아니라 거꾸로 뒷다리를 절고 있는 소를 죽이지 않은 꿈 그랬는데, 일단은 뒷다리를 절고 있는 소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뒷다리를 절고 있는 소인데 이 꿈을 꾼 사람이 그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디를 다쳤겠습니까? 바로 뒷다리를 다쳤죠. 그러니까 다리 부분을 갖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꿈속에 나타났던 뒷다리 절고 있는 소가 바로 자신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는 동물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꼬리에 불이 붙어서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자기가 꿈속에 어떠한 짐승이 되어 있는데 꼬리에 불이 붙어서 몸속으로 들어왔다. 주식에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의 사례인데, 이때 자기가 이 짐승이 바로 자기죠. 근데 꼬리에 불이 붙어서 몸속으로 들어왔다. 자, 불이 몸속에 들어왔다 하면은 불이라는 게 번영의 상징인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이 매수한 주식이 연 3일 상한가를 치면서 재물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꿈속의 동물이 바로 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자기가 아니라 꿈속의 동물이 바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나 연인, 특정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꿈속의 동물이 자식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특정의 사람을 상징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어떻습니까? 처녀의 몸에 구렁이가 감겨들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100% 거의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처녀의 꿈에 미혼 처녀의 몸에 구렁이가 감겨든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렁이로 상징된 남자가 접근하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 근데 이때 이제 잘 봐야죠. 미혼 처녀에 이게 좋은 남자가 올 거냐? 만약에 이제 이 구렁이가 어떤 조폭 같은 깡패 새끼가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그 꿈속의 느낌을 잘 봐야 됩니다. 한편 이런 꿈이, 구렁이가 당겨드는 꿈이 만약에 처녀가 이런 꿈을 꿨을 적에 뭐 남자 관계가 있었다면은 태몽으로 임신하게 될 수도 있죠. 또 여기 요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실현 가능하냐? 자, 태몽으로 임신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안 좋게는 구렁이로 표상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로도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꿈속에서 이 구렁이가 아주 배기 싫게 그런 놈으로 느껴졌으면 이런 경우에 안 좋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경우에 구렁이가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복권에 당첨되든지 어떠한 좋은 뜻밖의 재물을 얻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렁이 중에 사례 중에 이런 사람을 상징하는 거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꿈속의 동물은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물속에 빠져 죽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병아리가 물속에 빠져 죽는 꿈인데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이 병아리라는 게 이 꿈을 꾸고서 아이가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 빠져 죽는 일이 병아리로 상징된 어린 아이가 죽는 일이 일어났다. 또 여기서 한 번 더 고차원의 상징으로 들어가면 병아리로 상징된 어린 아이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게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개한테 물리는 꿈이 있어요. 개한테 물리는 꿈을 꿨는데 어느 여학생이 여기 검은 개 한 마리가 있어서 귀여워해 주는데 갑자기 개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동생하고 싸우다가 남동생한테 여자다 보니까 참 동생한테 매맞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꿈속에 나타난 그 검은 개 한 마리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동생이죠, 동생. 동생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귀여워해서 만져주는데 갑자기 덤벼들어서 물렸다. 자, 검은 개 한 마리가 있어서 귀여워해서 만져주는데 이게 갑자기 개가 덤벼 물었다. 그러면 이때 바로 개가 사람의 상징인데 여기에서는 남동생이 되겠죠. 남동생. 그래서 귀여워해졌다 그러면은 자기보다 좀 이렇게 아래, 어쨌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나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만만한 상대인데 이게 갑자기 덤벼들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참 되치기 당하는 거죠. 자, 개가 바로 사람이다. 우리 그래서 이제 개 하면은 충직한,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비슷해요. 여기 그 등에다가 뭐 만약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등에다가 누렁이를 업고 있는 꿈이다. 여기서 누렁이는 멍멍이를 뜻합니다. 멍멍이. 자, 등에다가 멍멍이를 하나 이렇게 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등에다가 개 한 마리를 이렇게 업고 있는데 등에다 업고 있으니까 개로 상징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경우죠. 어느 친척이 와서 며칠간 나 좀 묵게 해달라 그래서 그 친척을 갖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업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참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덫에 걸린 토끼를 친구에게 빼앗기지 않은 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 갔다가 덫에 걸린 토끼를 갖다가 친구가 달라고 그럽니다. 안 줬어요. 근데 안 줬기 때문에 이 아들이 병을 앓다가 그래도 죽지 않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바로 병에 걸린 자기 자식이 뜻하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죠. 토끼가 그냥 토끼가 아니에요. 덫에 걸린 토끼요. 이 얘기는 토끼는 자식을 상징하는데 이 토끼가 덫에 걸렸다. 덫하면은 위험스러운 여건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찌 됩니까? 토끼로 상징된 아이가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꿈속에서 친구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그냥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병마로 쓰러지지 않고 회복이 됐다. 그 다음에 뭐하고도 또 일치하죠? 언어의 뭐하고 일치합니까? 우리 관습적 상징하고 일치하죠? 자, 관습적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저 관습적 언어 상징하면은 벌써 떠오르는 분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우 같은 뭐죠? 마누라.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하죠? 어떻습니까? 관습적 언어의 상징에서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그러니까 바로 토끼가 꿈에서 자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절묘합니까?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또는 이제 이거 일찍에 뭐죠? 남편이 만약에 못 되었을 때 뭐죠?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렇게 되죠. 뭐 남편이 못된 놈, 늑대 같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못된 남자를 갖다가 늑대에다가 비유하죠. 뭐 어떤 얘기 있습니까? 우리 관습적 언어로 여자들이여 어떻게 되죠? 여자들이여 늑대를 조심하자. 뭐 이런 말 쓰죠. 자, 여자들이여 늑대를 조심하자. 그럼 이때 여자들이 늑대 조심하자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지금 동물원에 있는 그 늑대 조심하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못된 남자놈, 못된 남자놈을 갖다가 조심하자. 이렇게 꿈의 상징에서 사람을 갖다가 동물화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자, 다른 사례. 참 이 상징 기법이 중요합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꿈 해몽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토끼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갖다가 매매하려고 그러는데 안 팔려요. 근데 고통을 겪던 중에 이 꿈속에서 부동산 아주머니가 어디서 토끼를 한 마리 잡아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런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계약이 성사됐는데 그 매수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커다란 앞니 두 개가 튀쳐나오고 마치 이미지가 토끼 같은 사람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참 신비하죠. 꿈이라는 게 부동산 아주머니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아왔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매매할래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을 겪던 중에 어느 날 꿈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아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실제 토끼가 아니라 토끼를 닮은 토끼같이 앞니빨이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이 부동산 매수자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제 토끼 잡았는데 오늘 아마 저 사람하고 토끼같이 앞니빨 튀어나온 사람하고 계약이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했겠죠. 왜? 토끼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하나 말을 덧붙이면 부동산 매매 체결에 관계되는 분들은 모한 말씀이지만은 성형이 하는 꿈이 좋습니다. 성형이 하는 꿈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약의 결합, 성사, 체결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건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외양간에 마른 소가 매여 있는 꿈이요. 그럼 이게 이때 마른 소, 삐쩍 마른 소다. 그러면은 병상에 누워서 여기 이후에 시어머니가 폐암으로 이렇게 삐쩍 말라서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몹시 마른 소는 늙은 시어머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꿈속의 동물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사례가 제일 쉽고 재미있죠. 암고양이가 다른 사람 외면하고 내 품에 와서 안겼다. 집안에 어떤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냉장고 뒤심어서 안 나오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나비야 이리 온 그러니까 고양이가 나와서 폴짝 뛰어서 품에 안겼답니다. 그 후에 고양이로 상징된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때 암고양이는 역시 처녀죠. 근데 이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꿈꾸면 이 고양이가 이제 아기를 갖다 하나 둘 낳으면은 그때는 꿈에서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로 변합니다. 호랑이. 아주 거칠고 무시무시한 이런 호랑이로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보면은 벌써 꿈에 다 예지가 다 됩니다. 양동이에 검은색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꿈.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건이. 참, 양동이 하면은 좁죠? 검은색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거는 물을 못 만나서 허우적거리는데 결국은 아들의 사업 실패를 예지했다. 그러면 아들은 바로 뭐예요? 검은색 물고기죠. 어디 담겨 있느냐? 양동이에 담겨 있다. 이 안 좋은 여건에서 파닥거린다. 힘들어한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보면은 뭐 이제는 여러분 제목만 딱 보셔도 아실 겁니다, 아마.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에게 너 이제 가라는 꿈인데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강아지나 고양이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 강아지나 고양이도 또 염두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강아지 또는 고양이는 별 볼 일 없는 남자일 가능성이 많죠. 이 표상에서 집채만한 호랑이 이래야 어찌 되겠습니까? 능력 있고 파워 있고 이런 남자인데 뭐 강아지만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아직 좀 뭐 능력이 좀 없다고 봐야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람의 상징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태아의 상징으로 이제 동물이 등장이도 하죠. 뭐 사람과 똑같은데 태아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꿈속에 나타난 특히 태몽에서 꿈속에 나타난 동물은 태아의 상징 표상이다. 다 알죠? 뭐 예를 들면 호랑이가 품에 뛰어들었다. 호랑이로 상징된 아이를 낳을 것이고 용이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용으로 상징된 어떠한 권세 있고 부귀 명예가 부귀와 또 명예가 뛰어난 이런 사람을 낳을 거죠. 자, 태몽표상이나 사람이나 뭐 거의 같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꿈속에 나타난 그 상징표사하고 같아요. 꿈속에서 곰의 태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아이가 곰처럼 등치가 좋다든지 뭐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사례를 보게 되면은 다가오는 쥐를 내치고자 했었다. 이건 어찌 되죠? 박경림의 태몽인데 쥐를 내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쥐를 내쳤다면은 유산이나 요절되겠죠. 그런데 다가오는 쥐를 갖다가 내치려고 했다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유산할 뻔 하다가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쥐의 표상인데 이 쥐의 표상이 이제 나쁘게는 뭐 좀 소인배, 뭐 그릇이 작은 사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좋게 말하자면은 쥐가 그래도 영리하거든요. 영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치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박경림 씨의 태복인데, 내치려고 했는데 내쳤는데죠. 안 나가고 제소를 안고 품에 꼭 안겨 있었다. 태몽 표상에서는 다행스러운 표상이죠. 내쳤는데 그걸로 끝났으면은 유산이나 기타 안 좋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나가지 않고 안 나가고 핥고 품에 꼭 안겨 있으니까 정상이 되죠. 그래서 실제 기록을 봐도 병원에서 이렇게 유산할 뻔하다가 임신하는 경우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만약에 송아지를 피해서 달아나는데 송아지가 쫓아왔어요. 그러면은 유산할 뻔하다가 쫓아왔으니까 유산은 안 되겠죠. 유산이 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개를 몽둥이로 쫓아버리는 꿈을 꿨어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뭐 꿈은 반대가 아니죠. 개를 몽둥이로 쫓아버렸으니까 유산이라든지 요절되는데 유산이 되죠. 독자의 체험인데 뭐 이건 뭐 별로 신기한 건 아니지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꿈이 귀신같이 맞는다. 이 사람도 쫓아버렸으니까는 유산할 거를 갖다가 어렴풋이 예지하고 있는 경우죠. 또 이건 어떻습니까? 개를 때려 죽이는 꿈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개를 때려 죽이는 꿈이니까 좋을 리가 없죠. 이런 꿈을 꿨을 적에 유산이나 요절로 실현되겠죠. 또는 마찬가지요. 개 아니면은 요것도 이제 표상의 전인데, 표상의 전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틀림없기는, 보십시오. 걸레를 쳐보니까 조그만 실뱀이 있었는데 큰 뱀으로 변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뱀이 어찌 됐어요? 여기서 있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배를 드러내놓고 뱀이 죽었다, 이거 죽었다. 그러니까는 유산이나 요절로 이루어지겠죠. 자, 호랑이가 쫓아와서 도망가는 꿈이요. 자, 어찌 되죠? 도망가는 꿈은 태몽표상이라 그러면은 유산이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도망가는데 이게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산되었습니다. 자, 맨 그런 식이요. 구렁이를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낸 꿈이요. 어찌 됐습니까? 몸을 감은 구렁이를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냈으니까 당연히 유산이 되는 거죠. 또 멧돼지를 쫓아냈어요. 어찌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온 멧돼지 쫓아냈으면 당연히 유산하거나 안 되죠. 또 강아지를 떼어냈어요. 역시 강아지 떼어놓은 것도 될 리가 없죠. 유산. 또 쥐와 장어를 물리쳤다.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쥐와 장어를 물리칠 꿈이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호랑이를 떨쳐버렸어요. 그럼 되지도 않죠. 호랑이를 떨쳐버렸으면은 당연히 태몽표상에서 유산이나 요절 안 되고, 호랑이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면 어찌 됩니까? 용을 떨쳐냈어요. 역시 태몽표상이 유산으로 이루어지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유산 얘기들인데 소제문만 보겠습니다. 짐승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꿈도 역시 안 좋죠. 자, 그냥 뭉뚱그려서 동물을 쫓아내는 꿈을 꿨다. 임신이 되지가 않죠. 근데 항상 그 동물들을 쫓아내는 꿈을 꾸고 임신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꿈을 꿈으로 인해서 뭔가 유산할 것을 어렴풋이 예지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준다. 이러한 꿈을 왜 꾸느냐? 이러한 꿈을 꾼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러한 꿈을 꾸던 안 꾸던 유산은 됩니다. 꿨다고 해서 유산된 게 아니라
꾸든 안 꾸든 유산은 되는데 꿈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다 안 좋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자, 삐쩍 마른 송아지가 들어왔다 나간 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들어와야지 다시 나갔으니까 안 되죠. 또 여기서 삐쩍 마른 송아지니까 태어나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을 거, 몸이 삐쩍 마르고 여기 이제 보면 어떻게 실현됐다고 나옵니까? 결국은 꿈의 예지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야인 상태로 죽게 됐다. 병 걸려서. 또 새가 날아가는 꿈 어떻습니까? 새가 날아갔으니까 이것도 역시 영양권에서 벗어난 경우죠.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꿈을 꾸고 유산을 했다. 또 붕어 2마리를 잡았다가 놓아줬어요. 이것도 역시 어찌 됩니까? 붕어 잡았다가 놓아줬으니까 안 되죠. 근데 이때 2마리니까 이때는 아마 쌍둥이가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죠. 쌍둥이를 갖다가 좀 잃었다든지 아니면은 좀 안 된 말씀이지만 2마리 잡았다 놓아줬으니까 첫 번째에 유산하고 두 번째에도 유산하게 됩니다. 두 마리 쌍둥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죠. 자, 요것도 역시 유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가 보기 싫던 꿈이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금붕어가 보기 싫으니까 유산되죠. 근데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 앞에 있던 금붕어는 보기 싫고 그 뒤에 있던 금붕어가 눈이 까만 게 요게 좋아졌다.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애는 유산이나 요절이 되고 그 뒤에 있던 애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태어난 아이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눈이 까만 금붕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태어난 아이는 다른 어떤 아이에 비해서 눈동자가 새카맣게 꿈에서 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 꿈은 어떻습니까? 죽은 생선을 가져온 꿈. 그러니까 벌써 죽었으니까 태몽표상에서 될 수가 없죠. 유산으로 실현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북이가 움직임이 없이 물에 떠 있다. 이것도 역시 뭘 뜻합니까? 거북이가 움직임 없이 물에 떠 있다. 이것도 역시 유산의 표상이죠. 그 다음에 벌레들이 거실에 기어다니는 꿈이다. 그래서 요거 자체로 뭐 유산으로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좀 징그럽다. 징그러운 의미가 되겠죠. 징그러운 벌레가 거실 다니는 꿈을 2번 꿨는데 이게 이제 유산인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글쎄 아마 굉장히 그 벌레들이 징그럽게 보기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말이 달려오다가 주저앉는 꿈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주저앉았으니까 달려오다가 유산이나 요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찌 됩니까? 토끼가 달려오다가 어찌 됐어요? 가족으로 가려다가 품에 뛰어들었다. 토끼가 토끼 가족 쪽으로 가려다가 엄마 품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유산할 뻔 하다가 유산하지 않는 거죠. 토끼가 토끼 가족 갔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엄마의 품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왔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런 꿈을 꿨는데 고매 등에 밀가루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에게 뭔가 문제점이 있다가 해결되는, 그렇죠? 태어난 아이에게 뭐가 문제점이 있다가 해결되는, 이때 곰이 바로 태아의 상징 표상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러한 태아의 상징 표상 말고 동물이
재물이나 이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고 재물이나 이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러한 사례. 동물이나 물고기를 갖다가 잡는 꿈이다 하면은 이게 재물의 상징으로 될 수 있다고요. 재물의 상징으로.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동물이나 물고기 잡는 꿈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게 하나 더 있게 되는데 풍요로움의 표상이 있어요. 많은 강아지가 재롱을 피우는 꿈으로 이제 재물을 얻는데 이 많은 강아지가 바로 재물의 상징이죠. 근데 이때는 아마 또 이렇게 재롱 피우는 좋은 내용으로 전개됐겠죠. 또 요 얘기. 자,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칭칭 감는 꿈을 꿔요. 요거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태몽도 되고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인 경우에는 몸을 칭칭 감았으니까 자기한테 온 거니까 복권에 당첨되는데 3억 5천만 원에 당첨됐네요. 어휴.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특이한 사례인데 언젠가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뱀의 물렌다리에서 다 하얀 피가 철철 났다. 1천만 원에 당첨이 됐는데 어쨌든 영양권에 들어가는데 이때 뱀이 재물의 상징이 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건 사고라면은 이 다리 부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물이 아니라 동물이 일거리 세력이나 집단, 회사, 기관, 단체의 상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재물이 아니라 개가 서로 싸우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개가 서로 싸운다 하면은 실제 개가 아니라 두 세력 집단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선거 때 보면은 뭐 한쪽은 불독이고 한쪽은 세퍼트다. 누구는 불독 가지고 있고 누구는 세퍼트 가지고 있는데 이 불독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세퍼트를 이겼다. 그러면은 불독으로 상징된 사람이 그러한 세력이 상대방을 갖다가 제압한다는 거죠. 이때는 이기는 꿈이 좋습니다. 꿈속의 개가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 꿈속에 나타난 개 중에 하나가 자기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3마리 물고기 중에 1마리의 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셋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올렸네요. 자, 물고기 3마리 중에 1마리의 머리통이 없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렇게 실현되고 있네요. 3마리인 것처럼 3대의 기계를 샀어요. 그런데 한 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제대로 큰 골병, 큰 고장이죠. 왜? 머리가 없었으니까 이때 한 마리가 뭐 좀 꼬리 부분이 없든지 그러면은 좀 사소한 고장인데 이 물고기 머리통 중에 머리가 없으니까 아마 큰 고장일 겁니다. 큰 고장. 그러니까 아예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가 기계를 상징했다라고 하는데 참 다양하게 실현되는 걸 알 수 있죠. 뱀도 그렇지만 이렇게 물고기도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재물이 되기도 하고 이런 기계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는데 궁둥이가 베인 돼지의 목을 쳐서 죽이는 꿈이다. 그러니까 돼지의 목을 쳐서 죽이는 꿈이니까 좋은 꿈이에요. 왜냐하면은 완전히 제압하고 굴복시키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돼야만 이제 좀 이해되는데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궁둥이가 베인 돼지의 목을 쳐 죽였는데 저자의 꿈으로서 작품의 말미는 생략되고 원문과 소개문이 따로 발표되어 실현됐다. 그러니까 궁둥이가 베었으니까 뭔가 좀 완전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말미가 생략됐다.
여기 말미가 생략이 궁둥이가 베어진 거죠. 또 쳐 죽이는 꿈이니까 어쨌든 성사는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대상의 상징 말고 동물의 상징이 또 이런 사건과 병마의 사고가 됐었어요. 사건, 사고, 병마. 자, 호랑이가 딸아이를 잡아먹고 뼈만 여기저기 있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 새끼가 딸을 잡아먹고 뼈만 남았다 그랬는데 이 꿈을 꾸고서 딸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했다 하면은 이때 호랑이는 병마의 상징이죠. 병마. 병을 일으키는 마귀의 상징으로 호랑이가 딸아이를 잡아먹은 겁니다. 병마의 상징으로 등장이 됐다. 그 다음에 사건, 사고인데 고양이가 팔짝팔짝 하면서 새끼 고양이가 나와서 팔짝팔짝 주위를 돌아 뛰어다니는 꿈이었는데 뭐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고양이 꿈 사례가 별로 이렇게 좋게는 전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악기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악기. 그러니까 이때에 작은 고양이가 어떤 사건, 사고, 불길한 것을 예지해 주는 거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례를 꾼 사람이 있는데 병아리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무에 불이 났어요. 근데 나무에 불 났는데 어떠한 그 병아리가 사방에 흩어졌다. 나무에 불이 났다. 어쨌든 간에 좀 좋지 않은 병아리가 흩어진다는 게 뭔가 좀 안 좋죠. 그래서 마당에 쌓아준 나무에 불이 났는데 고통, 근심, 방해물 이렇게 노란 병아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꿈이다. 마당에 쌓아진 나무에 불이 났고 이때도 병아리가 사건, 사고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나운 동물이 가슴을 물어뜯는 꿈을 꿨는데 어떻습니까? 사나운 동물이 가슴을 물어뜯는 꿈을 꾸고 물어뜯긴 가슴 부위에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에 사나운 동물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병마로 등장이 된 거죠. 병마. 이렇게 동물이 병마나 사건, 사고로 갖다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일깨움의 꿈으로 그냥 보면 그만이네요. 자, 동물의 상징이 또 계시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적으로 꿈에서 돼지가 말하는 대로 들어준 꿈이다. 꿈속에서 돼지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 돼지가 말하기를 나 신발 한 짝만 주세요. 발이 아파서 그래요. 이건 계시적 상징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하나의 꿈의 상징 기법입니다. 나 발 아파 그러니까 발이 아파 그러니까 신발 한 짝만 주세요. 그래서 들어줬더니 복권에 당첨됐다. 어떠한 동물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물고기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꿈속에서 물고기가 복권 석장을 사면 다 맞는다. 실제로 맞는 일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인들 사례에도 보면은 꿈속에서 어떠한 동물이 말하는 거나 뭐하고 똑같습니까? 동물이 말하는 거나 산신령이 말하는 거나 하나의 꿈의 상징 기법이라는 거죠. 꿈의 상징 기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 계시적인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동물은 사람, 태몽표상, 재물과 이권, 사건, 사고, 일거리 대상, 계시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다양하게 실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징음이 식물화, 동물을 살펴봤는데 나무나 꽃 이렇게 식물로 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